있고요. 오늘 부검 결과를 다시 보면 어쨌든 우리가 신해철 씨가 왜 사망까지 하게 됐느냐가 가장 큰 쟁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부검 결과를 가지고 좀 역산해서 판단을 해보면 일단 1차적으로는 폐혈증으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네. 폐혈증은 뭐냐면 염증이 너무 심해서 혈관에까지 염증이 생겨서 이것이 온몸을 돈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치사율이 높아요. 그럼 일단은 혈관 속에 염증이 돌 정도로 온몸에 염증이 심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면 왜 염증이 생겼냐? 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 염증의 종류는 복막염과 심낭염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애초에 더 전 단계로 또 역산하면 신해철 씨가 받은 수술은 뭐냐? 예. 장협착증에 대한 수술이었거든요. 예. 애초에 염증이 있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요. 예.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면 복막염과 심낭염이라는 심한 염증이 일단 왜 생겼느냐로 했을 때 천공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천공이 생기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속으로 소장 같은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들이 막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그게 있거든요. 소장 밖으로 나갔으니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복막염이 됐을 아팠겠어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일단 천공이 왜 생겼느냐, 누가 천공을 만들게 했느냐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예. 복막염과 심낭염이 생길 수는 있는데 복막염과 심낭염이 있다고 해서 다 폐혈증으로 전환돼서 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복막염이 치유가 가능한 염증 질환인 건데 이 치유 가능한 상태에서 폐혈증까지 이르게끔 된 데에 병원에 갈 일이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로 보여지거든요. 강현재 변호사는 그런데 그 전에 의료과실에 대해서 소송을 직접 한번 해보셨으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의료가 사고 소송도 해봤고 제가 또 따로 그래요? 그 의료 사건 판례를 그 조사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업무 차원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수천 건의 의료 사고 실제로 판결문이 있는 예. 그 수천 지금 건의 의료 사고 화면에 보면은 예. 바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22일 날 수술 당시에 의사가 바로 증언한 내용인데요. 의료 사고가 거의 확실하면, 물론 이거는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냥 의사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배를 열었더니 완전히 엉망이더라. 심장 주변에 썩은 물이 찬 상태였다. 아마도 하면 소장에서 나온 여러 음식물이 썩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 수술이 복막염으로 발전해도 오염된 물이 심장까지 간 거는 의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산병원 의사가 사실은 예. 초기에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사건은 예. 굳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검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뇌사에 빠진 직후에 22일 날 저녁 8시에 지금 아산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해서 개복을 해서 상황을 다 봤지 않습니까? 본 직후에 아까 지금 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소한 그 소장에 생긴 1cm짜리 천공, 지금 가족들이 S병원에서 받은 그 진료 기록부나 사진 또 CT 촬영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신해철 씨가 들어갈 때는 천공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예. 보니까. 그러면 결국 수술 과정에서 생겼든지 어쨌든 그 병원에 있는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렇네요. 결국은 S병원 책임이죠. 예. 그다음에 심장 주변에까지 저렇게 썩은 물이 있다는 거 아까 저 김광선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오늘 국가수 부검 결과에 의하면 심막 근처에 조그만 0.3cm짜리 천공이 또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것도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결국은 S병원에 의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아산병원 초기에 치료를 했던 병원 의사들의 증언, 그다음에 아산병원의 어떤 진료 기록, 그다음 오늘 국가수 부검 결과 이런 걸 다 합산해 보면 아마 답은 거의 명료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 의료과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증거는 아마 아산병원에서 한 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 시행된 부검보다도 첫 네네네, 수술을 그렇죠. 했던 아산병원 예, 예. 것이 더 큰 어떤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사망한 직후에 아산병원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천공도 꾸매고 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그 전에 S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 같은 걸 다 받아본 다음에 아산병원 조치를 취한 것이고 또 아마 그 원인도 아마 저는 볼 때는 아산병원은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같은 병원, 같은 의사로서 명확하게 발표했던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부검 자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1차 부검이 아산병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검의 사실 그 국가수는 2차 부검이라 볼 수 있고요. 또 아산병원에서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의 어떤 부검 결과, 그 국가수의 어제 오늘 부검 결과가 그런 이제 뒷받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그 전에 2011년도인가요? 네. 박주아 씨 탤런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도 사실 거기도 결국은 사망했죠. 그렇죠. 신호암으로 입원을 해가지고 로봇 수술을 했어요. 예. 그런데 12지장에 천공이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입원하기 전에는 천공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12지장의 천공은 결국 그
로봇 수술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를 의사를 5명이나 고소를 했는데 결국 다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이 천공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S병원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어떤 진료 과정에서 사망과 원인 관계랄지 어떤 설명 의무랄지 이제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 검토가 돼야 할 사안이죠. 예. 실제 이것이 이제 형사 사건화 되거나 이제 민사소로 들어가게 되면 네. S병원은 아산병원의 잘못이 경합이 된 것이다. 그건 주장할 것이고 아하. 그런 점에서 부검은 필요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여러 병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한테 책임을 미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허. 그래서 만약에 부검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거 꿰맸다는 것도 우리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되면 S병원과 아산병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죠. 그런 네. 점에서 이제 부검은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구멍이 두 군데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소장에 생긴 건 아산병에서 꿰맸다는 것이고, 부검을 해보니까 심장을 둘러싼 막에도 구멍이 있다는 것이고. 근데 네. 일반적으로 인간의 내부 장기에 구멍이 생긴 일은 드물지 않습니까? 예. 이제 심장에 생기면 말도 안 되죠. 바로.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화액 같은 게 잘못 흘러나와서 우리 장기를 녹이는 수는 있는데 드문 경우고, 네. 그다음에 이런 외인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반드시 구멍이 뚫렸으면 반드시 과실이 있다 꼭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제 구멍이 뚫린 것이 과연 미리 예측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느냐, 그게 예. 이제 쟁점이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예견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법적 책임을 물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식적으로 볼 때는 구멍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복강경 수술 과정에서 잘못 찔러서 구멍을 뚫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심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S병원과 또 아산병원의 진술들이 나와서 이제 그걸 이제 반박될 수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봐야 되겠죠.